성향하고 선체로 판별하고 그리고 관절신경하고 나갑니다. 네. 땅이 그러니까 선체로 판별 올리겠습니다. 이쪽이 동양입니다. 정동양. 정동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데서 우리 그 애국 열사능이 여기 아까 보셨지만 30여 기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좋은 쪽에 위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아까 이제 우리 조양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만양원용운 그 스님과 그리고 이제 그 유씨 부인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무장에서 33년부터 44년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33년부터 마지막에 이제 스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그 유씨 부인이 이렇게 합장되어 있는 스님 유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 예전에 신을 때는 이제 동쪽을 밝게 한다. 동쪽을 밝게 한다. 그리고 동쪽이 중국에서 보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군을 구국 이렇게 좀 부흥을 하는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신흥이란 단어하고 명동이란 단어를 그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뭐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뭐 신흥학교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부흥시키고 동쪽을 밝게 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동쪽을 선호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만해요 이제 우리 스님도 우리로 보면 이제 초대 이제 총재까지 하셨던 때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항상 동쪽을 바라보면서 국가의 동쪽이 밝게 빛나는 그런 원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안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이제 만해스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서울 지역 권역 답사의 첫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만해스님한테 이렇게 좀 우리가 답사하겠다라는 고불 아닌 고불식도 이렇게 겸해서 이 자리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옥고를 치르셨던 우리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적으로 뭐 사진이나 이렇게 스님께 발언하고 싶은 거 개인기도 간단하게 하시고 하산길로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들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여? 그 팩트화된 사실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수정보완을 그 기관 단체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만해 유택에서 그 스님에 대한 이제 안내 표지 있던 거 그게 이제 그게 사실이다 치더라도 너무 이제 뭐 대처성 관련 부분이나 안 그러면 뭐 여기 열사능에 관련된 뭐 안창호 선생 비교해 놓은 거나 이런 것들은 구태여 그 짧은 문장 10문장 중에 구태여 그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우리 문구로 해서 좀 제안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이런 순례를 오늘 다니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과 관련된 여러 이제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조선어학회 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어학회 터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학원에서 가까운데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게 우리 아까 그 만해 스님 프랭카드에 있던 한글 이제 배경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글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그 제자를 또 파견 보내서 그 제자는 파견된 제자는 조선어학회 사건 때 구속이 또 되고 뭐 그것도 구속도 이제 내란죄라는 큰 죄로 이렇게 김원웅 선생님이 이제 구속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독립문을 거쳐서 경희궁 앞으로 해서 경복궁 앞으로 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해서 조계사로 해서 탁골공원으로 해서 인사동으로 해서 북촌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심우장까지 거기에 한 8점 몇 킬로 여기는 기재가 한 7km 돼 있는데 서울 그 가운데 권역에 골목길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8km 정도가 돼요. 여기서부터 전체를 걸어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이런 그 만해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잎에마다 이쁘게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만해의 길, 행복의 길을 해서 서울 권역 길을 좀 개발을 하자. 개발을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답사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근거를 남겨서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보훈처에 제안들을 해서 항시적으로 그 다닐 수 있는 분들 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투어를 하면 그래도 뭐 2인 이상이다 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화 해설겸 해서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좀 개척하고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첫 번째 서울 권역 첫 번째 길이고요.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두 번째 충남 권역, 강원 설악산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이제 설악산 권역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다음 날짜를 좀 잡을 때 충남 권역하고 이제 설악산 권역은 좀 잡도록 하고 충남 권역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탄생지 결성면 이제 탄생지에서 그 탄생지에서는 한 8년 만 8년 정도 태어나서 사셨고요. 홍조성 안에서 스님이 이제 이 청소년기를 겪었던 거기는 이제 더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한 9년 가까이 사셨는데 그 터를 이제 발굴하면서 태어나신 데부터 이렇게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 홍주 읍내니까 거기에 한 16km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김자진 장군 이제 생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자진 장군 터를 거쳐 오면 여기서 한 2km가 늘어나요. 18km 정도, 그러니까 16km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천천히 걸어도 평균 한 4km 걸으니까 우리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보통 한 5km 걷는데 뭐 얘기하면서 나는 겸손하면서 걸어도 한 4시간 걸으니까 그 길이 홍성이 이제 이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홍성 이제 평야를 거쳐오는 좀 아름다운 길이니까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길을 좀 만들어서 우리도 충청남도와 홍성군에 그리고 문화재청과 보훈처에 같이 제안을 해서 충남 권역 만해 스님 이제 만해의 길 행복의 길을 우리가 좀 만들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설악산, 이제 강원 설악산 권역은 이제 이 만해 스님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 신행하는 사람들이 불자다 보니까 이 백담사, 이 오세암 권역이 가장 우리가 좀 따라 스님의 길을 좀 따라 배우고 우리가 좀 같이 함께해야 될 그런 사건과 스님들의 이제 행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권역은 특별히 이제 그 뭐 가보셨겠지만 백담사까지는 버스로 올라가니까 백담사에서 오세암까지가 한 7km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간에 보면 뭐 만해 스님의 사랑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알만한 그 님의 침묵 이집이랄까, 조선불교 유신론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스님이 깨치신 깨달은 뭐 대부분이 다 여기 그리고 거기 이제 조금 더 버스 타고 나가면 이제 금봉사라는데 그 스님이 그래서 금봉사하고 백담사에는 만해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백담사는 만해기념관이 그래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봉사는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기념관이 되어 있는데 30m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세암에는 오도선을 깨치신 데도 오세암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우리 조선불교 유신론은 여기 백담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 그러고, 그 뒤에 뭡니까? 님의 침묵? 그러니까 님의 침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요거 형무소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한 2, 3년 이렇게 쓰신 게 오세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암이 상당히 큰 유적인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다른 분들 다녀가고 뭐 기거하고 이런 건 남아있는데 스님 건 없어요. 대신 백담사에서 오세암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스님이 제일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산길. 그 산길에는 이 12석은 채워놨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건 다음 때 답사 때 그래서 우리가 오세암에다가 좀 제안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닌다는 걸 아시고, 여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장에는 오늘 다닐 때를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요. 망우리 같은 거 이제 다녀왔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있다가 여기서 원래는 이제 여기 계신 게 아니고 마포 형무소라고 따로 이제 여기에 형무소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마포 형무소에 계셨는데, 그게 마포 형무소가 모든 죄수들을 안양교도소가 생기면서 다 이전을 했대요. 그래서 터는 여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포 형무소에 남아있던 기록이나 이렇게 재소자들에 대한 사적이나 이렇게 기록들이 다 이 서대문 형무소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답사를 온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때 이제 법정 최고형인 이제 3년형을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르셔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스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독립의 감상의 개요. 우리 만해 100일장 할 때도 항상 이제 회장 인사말 다음에는 이 귀절을 한 귀절을 우리가 전 대중학교 낭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독립 감상의 개요와 거기서 이제 춘성 스님이라고 스님의 유일한 제자였다 그래요. 제자가 3분 계셨다 그러는데, 한 분은 용담 스님이라고는 월북을 하셨고 6.25 전쟁 때 월북을 하셨고, 또 한 분은 거치가 불명하시고, 한 분이 춘성 스님이에요. 그래서 춘성 스님이 무예 도인으로서 상당히 선방의 큰 어른으로서 남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시자 생활을 이제 방에 계실 때, 이렇게 형무소에 계실 때 하셨는데, 그때 두루마리에 이렇게 빈천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대요. 근데 글이 보신 분이 계시기에는 상당히 장문이에요. 장문이고, 당시에 아시아 이런 정세까지도 분석해 놓으시면서 상당히 명문으로서, 근데 그 두루마리 글이 향해 임시정부로 넘어가서 그게 공포가 되게 돼서 최고의 명작이다. 옥중에 계시면서 옥중에 투쟁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변호사를 하지 말았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운동하다가 들어왔는데, 변호사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연과 내 주관으로 변호를 하고 당당히 밝혀라. 조국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3.1 그 의거를 했다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라라는 그 변호사 반대 운동, 그리고 내가 살을 만큼 당당하게 수행을 하든지 내 공부를 생각해야지 이걸 뭐 보석을 신청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사식을 넣지 마라. 그래서 제가 춘성 스님이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춘성 스님이 겨울 되면 여기가 상당히 이제 그때는 이제 보온이나 뭐 이런 게 안 됐나 보죠. 그래서 겨울 옷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갖다 주지 마라. 이런 거는 너희들이 가서 잘 입고 나는 이 상태로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안 받겠다 했다는 좀 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춘성 스님이 실질적인 그 실화를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올고전 스님이 이제 자주독립화상을 정신을 좀 보면서 이 연구소 좀 투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그분 외에도 뭐 일반적으로 운동하셨던, 상위운동 하셨던, 목포를 일제 탄압기에 목포를 친하셨던 분들은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전체적으로 널널하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마치고 좀 조용하게 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이들 안 왔는데 마스크 꼭 하시고 가능하면 장갑도 하시고 쭉 둘러 sin estrellas en las selvas, oraciones de paz pierden los caminos que tus ojos pueden mirar. Noche sin estrellas, ves el marco de una pena mundial. Piedad, ten en la tierra por poderes que dejan matar. 이분도 중요하고 여기가 이제 뭐 이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인지 이거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 우리 조선불교 청년회가 창립을 했던 이제 각항사라고 이제 그 옛날에 원흥사가 있었다 그래요. 원흥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었는데 각항사라고 이제 그 정읍에 있던 그 무슨 유경가 그 나무 통짜를 옮겨온 게 대웅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축으로 한 게 아니고 전라도 정읍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항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설립이 될 때 거기서 이제 우리 조선불교 청년회가 1920년 6월 20일 날 창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제일 큰 성지예요, 여기가. 근데 의외로 우리 성지인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성지고, 두 번째가 여기가 그 우리 사고에 보면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시면 조선불교 청년회가 1920년대 후반에 이 조직 개편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불교 청년 총동맹으로 바뀌어요. 총동맹으로 바뀌는데 그때 31년에 바뀌어요. 31년에 바뀌는데 그때 여기 청년회관이 있었다 그래요. 이 자리예요. 청년회관에서 근데 바뀌는 과정이 연수하듯이 2박 3일 동안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이 창립을 이제 재창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불교 청년회에서 조선불교 청년 총동맹으로, 그리고 31년에 조직 개편이 됩니다. 조직 개편이 되는데 그 조직 개편이 될 때는 이제 전 민족적으로 민족운동을 하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모든 제파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독립운동 하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좌파인 분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도 있고 우리 같은 종교단체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모든 게 모여서 신간회라는
큰 이렇게 연합 전선체를 형성을 해요. 근데 연합 전선체를 형성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 지회장을 이렇게 맡으시는데, 서울 지회장을 맡는 동시에 우리 불교 청년회도 조선불교 청년회라는 이런 청년회에서 조선불교 청년 총동맹으로 이렇게 재편을 31년도에 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때 우리 청년회관에서 2박 3일서 연설을 하면서 많은 강령을 하는데 그건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개칭을 한다 하면서 31년도 9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조선불교 청년회 해단식을 했어요. 해단식으로 31년부터는 조선불교 청년 총동맹으로 변화합니다. 근데 거기 강령이 뭐가 있냐면 좀 재밌는 거는 뭐 축구다 야구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풋볼, 베이스볼, 테니스 해가지고 그거를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스포츠 종목으로 여기 강령에 중간에 그러니까. 근데 경성축구단의 지구 대표들이 조선불교 청년, 불교 청년을 그게 통화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봐도 거기 독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군사훈련 다음으로 하는 체육훈련.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보니까 우리 청년회를 여기 들어갔다가 중앙회장을 하고 국민대에 들어갔다가 쌍용양해에 들어가요. 쌍용양해에 들어가서 쌍용양해에서 이제 레미콘 회사를 처분을 하는데 그 레미콘을 떼어갖고 우리 레미콘이라는 회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배종이라는 선배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인터뷰도 돼 있던데 탁재훈이 탁재훈이 아버지가 이제 배종인데 탁재훈이가 뭐 아버지가 뭐 좀 도와주면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레미콘이라는 데가 좀 지금 영업이 좀 되나 보더라고요. 아직도 돈이 되고. 그 이제 레미콘 회사가 특성이 뭐냐면 수도권에 이렇게 가운데 못 있잖아요. 중심지에. 수도권 옮겨놓으면 그 지가가 엄청난 거예요. 땅이. 그게 갑자기 이제 예전에는 70년도에는 그냥 헐값에 교회라고 샀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땅값이 부지가 넓어야 되고 뭐 석산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좀 부자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배종 선배는 얼마 전까지도 인터넷 찾아보면 분당에 사시는데 본사가 광주에 있더라고요. 우리 레미콘이라는 회사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분당에서 분당의 그 불교 신도에 불교 연합회도 만들고 그러셨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 정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를 해서 저 정도 이런 입팻말은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길옆이나 이렇게 동상이 있고 바로 우리 우정국 공원에 있죠. 동상이 또 거기는 이제 민영환 선생님 동상이잖아요. 민영환 선생님 집터가 여기였다 그래요. 여기 일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갈 두 번째는 여기 태화관터인데 태화관터 옆에서 자결을 하셔요. 1905년도 그 을미사변 때. 그래서 이제 헐복을 하셔서 그 동상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우리가 여기는 좀 미발굴지라고 일단은 봐야겠죠. 우리 아까 중에서. 그래서 거기를 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큰 동상보다는 좀 조만한 입성말에 입표지석에 위에 이제 작은 동상, 충상이라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유적지에 좀 이렇게 그런 게 세워지고 그런 운동은 좀 향후의 과제로서 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공양을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각항사 터에서 조선불교 청년회를 우리가 창립을 했으니까 각항사 터에서 탁골공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탁골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태화관 터가 있어요. 그래서 태화관 지금 태화 빌딩이 서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탁골공원 가서 탁골공원에는 스님 또 그 어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탁골공원 안에 만해 스님이 또 어록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향후에 우리 만해불청이나 이렇게 우리 해설자들이 그 관리를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도 좀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좀 닦고 우리 후학들이 있다는 게 다른 거는 너저분하더라도 탁골공원 안에 좀 그거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무청소도 하고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탁골공원 안에 특히나 꼭 이제 그쪽 이동할 때는 마스크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좀 위험지대.
아, 그래요? 네, 폐지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을 여기서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펼쳐. 저기 좋고. 아, 그래요? 이 친구 웃게 생겼어요. 맞아. 빨리 갑시다. 빨리.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그러니까 요 자리인지 이렇게 태화관 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화관은 지금 없어졌고, 그러니까 큰 이제 음식점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1 독립선언의 유적지대 있잖아요. 그 유적지인 이유가 여기 태화관이 이게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종이 원래 직결하기로 된 3월 1일 날 직결하기로 된 장소는 요 옆에 있는 탁골공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탁골공원이 원래 이제 원천 봉쇄되고,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이는 장소가 여기 태화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있고 이런 분들 그 내부는 못 오시고 29분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워낙 이제 긴박하고 형사들이 몰아닥치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만해 스님이 마지막 연설을 만해 스님이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뭐 깊이 기억은 다 안 나는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 간단한데 뭐 되게 기쁘다.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대표들이 끝까지 항쟁하자라는 간단한 내용을 하고 건배사를 하고 이제 그 일경에 바로 체포가 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뒤에 만해 스님께서 이제 후일담이 만해 스님 당시께서 굉장히 자기가 한 연설 중에서 감동적이고 좋은 연설이 신심나고 담아내는 그런 연설이 이 태화관에서의 그 연설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구술을 하셔요. 그만큼 이제 이 태화관이라는 데는 이제 3.1운동뿐만이 아니고 민족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만해 스님의 유적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체포가 되셔서 종로소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종로경찰서는 그대로니까 옛날에 종로경찰서 가셨다가 아까 그 서대문 형무소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3년 동안에 이제 구속은 이제 마포 형무소에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서기 보면 되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다른 건 없고 이렇게 유적지라는 태화관터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탁골공원 내에 있는 탁골공원으로 잠깐 들려서 탁골공원 안에 있는 만해 스님 이제 어록비, 그거는 이제 70년대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70년대에 우리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만해 스님 어록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 종단 차원에서. 근데 실행위원이 누구냐면 우리도 그 잘 알고 계신 범행 스님이라고 당시 선화학원 원장 스님이 실행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만들어졌던 어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하는 게 이거 조금만 있었는데 이게 상경 많이 못 말해.